네, 안녕하십니까. 광락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텃밭 지식 두 번째 시간, 비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비료, 물론 농사를 지으시면서 화학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지으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그런 분들도요, 이 비료에 대한 건 꼭 알고 계셔야 될 기초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흙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비료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 시간에 유기물과 흙의 관계, 그 다음에 유기물과 또 식물의 관계, 식물이 살기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유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기물은 비료의 성격보다는 토양 개량의 성격으로 보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기물이 비료의 성분이 없느냐, 그게 절대 아니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수확을 하시려면 이 비료라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그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비료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이 내용 오늘 잘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이번 농사에 꼭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비료는요, 넓은 의미로 보면 작물의 성장과 또 토양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작물 혹은 토양에 투입되는 영양 물질을 통틀어서 비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유기물, 퇴비도 비료에 들어가고,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 비료 역시 이런 비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료에는 어떤 영양 성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량 요소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미량 요소라는 게 있는데, 이 대량 요소에는 많이 들어봤죠? 탄소, 수소, 산소, 그 다음 흔히 들어볼 수 있었던 NPK, 즉 질소인산 칼리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이 고토라고도 합니다. 마그네슘은 이것도 상식으로 알고 계십시오. 우리가 흔히 고토 석회 하는 건 마그네슘과 석회 성분이 들어있는 비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미량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철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또 구리라든지 아연, 염소, 그 다음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붕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대량 요소는 그만큼 많이 사용하고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미량 요소는 아주 적게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게 되면 식물의 어떤 성장에 장애가 오는 그런 비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대량 요소를 먼저 설명드리면 이 탄소, 수소, 산소는 우리가 뿌리를 통해서 흡수하지 않고요, 잎을 통해서 흡수합니다. 즉 공기 중에서 흡수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건 오늘 설명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자, NPK, 가장 중요한 질소인산 칼리입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핍되기도 쉽습니다. 그만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비료의 3대 요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NPK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NPK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 즉 질소입니다. 이 질소는 식물의 성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광합성이라든지 엽록소의 생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하지만 NPK를 여러분들한테 좀 더 기억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질소는 이파리의 크기라든지 또는 식물의 줄기의 키를 키운다든지 하는 부피의 성장, 키의 성장을 하는 데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잎이 누렇게 되는 현상이 생기고 성장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과잉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건 성장을 주로 촉진시키는 영양분이기 때문에 결실이, 즉 생식작용이 좀 불량해집니다. 그래서 결실이 좀 불량해지거나 과일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량해집니다. 그리고 이파리 채소에도 이걸 좀 많이 투여하게 되면 색깔이 과하게 진해지면서 쓴맛이 나고, 심지어는 배추 같은 경우에 흰 중룩 부분에 검은 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뭐든 과유불급입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 다음 P, 인산입니다. 이 인산은 아까 질소는 주로 잎이나 줄기의 성장에 관여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인산은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를 하고 단백질 합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 곳이 어디죠? 바로 과일입니다. 열매의 품질을 높여주고 광택을 높여주고 하는데 주로 인산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산이 적절하게 사용된 과일은 신맛이 적고 단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맛이 나고 또 꽃과 잎의 광택이 부족해지면서 잎도 가늘어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칼리는 아까 잎, 그다음에 열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이건 뿌리나 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꼭 그것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잎에 관여하고 이것도 잎에 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기 쉽게 대표적인 기능만 짚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마 비료 같은 경우에 보면 질소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요. 이 칼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 고구마나 감자는 뿌리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건 줄기에 해당됩니다. 뿌리 줄기 혹은 덩이 줄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칼리가 부족해지게 되면 고구마가 부실해지기가 쉽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한번 NPK의 기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이 대량 요소 중에 한 가지 또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칼슘입니다. 이 칼슘은 보통 석회, 우리가 토양 개량을 위해서 많이 뿌려주죠. 이거의 주성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토양의 잎단화, 즉 잎단화라는 게 뭐냐면 때알 구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흙이 알갱이가 질 수 있게 해서 공기가 잘 통하는 흙, 이런 숨쉬기 좋은 흙으로 만들어주는데 중요한 역할도 하고요. 또 식물 자체에서는 이 세포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해지면 고추의 끝이 썩는다든지 또는 토마토에 배꼽 썩은병이 온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가 쉽고, 배추 역시 이파리 끝이 누렇게 마르면서 말라버리고 썩고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칼슘은 특히 NPK 다음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미량 요소 중에 붕소. 이건 이제 배추라든지 무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꼭 붕소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그만큼 식물의 생장점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 붕소는 다른 미량 요소에 비해서 자주 언급되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에 자주 뿌려줄 필요는 없지만 한 2, 3년에 한 번 정도는 붕소 처리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걸 또 많이 뿌리시게 되면 이파리가 막 꼬인다든지 하는 이런 생리 장애가 옵니다. 그러니까 사용량에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텃밭에 비료를 사용할 때 이것들을 따로따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묶어서 복합 비료의 형태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이 복합 비료의 종류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종, 2종, 3종, 4종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1종과 2종의 차이는 이제 제조 방식에 의한 차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굳이 모르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1종은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지는 않고 2, 3, 4종의 비료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보통 구입하는 복합 비료는 대부분 2종 복합 비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건 2가지 이상의 영양소들로 구성이 되고 2가지일 수도 있고 3가지일 수도 있고 4가지일 수도 있고 5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일반적인 비료들이 바로 이 2종 복합 비료고요. 3종 복합 비료는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비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기물이 어떤 재료가 사용됐는지 이걸 꼭 확인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인산의 종류가 어떤 것이 사용됐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산의 종류에 따라서 물에 녹지 않는 인산을 사용했다거나 물에 녹는 인산을 사용했다든지 하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제가 그 사용법에 맞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용성 인비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용성 인비를 사용한 3종 복합 비료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구입하실 때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이 4종은 보통 우리가 잎에 분사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물에 녹여서 사용을 한다거나 혹은 수경 재배의 그 양액 비료로 사용을 한다든지 혹은 화분에 꽂아주는 그 액체 비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물에 아주 잘 녹도록 이 무기질을 보다 더
고도로 정제를 해서 순도를 높여놓은 비료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흡수가 아주 빠르고요. 물에 잘 녹아서 사용이 용이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좋은 거냐?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필요에 맞게 좀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만 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건 이 2종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2종 복합 비료를 구매하실 경우엔 우리가 NPK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칼슘이 필요한지 붕소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뭐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뭐 황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본인이 필요에 맞게 선택하셔서 구매하셔야 됩니다. 양파밭이나 마늘밭에 하실 때는 황이 좀 들어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배추밭이라든지 이런 데 할 때는 칼슘이 좀 들어있으면 좋고, 붕소도 김장 채소들이나 이런 걸 할 땐 기본적으로 좀 들어있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구마 밭에 뿌릴 거다라고 하면 질소의 성분을 또 확인하셔야 되고,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 비료를 구입하실 땐 반드시 용도에 맞는 그런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료는 죄가 없습니다. 이것을 함부로 사용하고 남용하시고 아무데나 막 사용하시는 그런 것들이 문제인 거지, 비료 자체는요, 우리가 생산성을 좋게 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퇴비로만 농사를 지으시건 또는 복합 비료를 같이 사용하시건 어쨌든 이 비료에 대한 상식 정도는 알고 계셔야 내 작물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떤 영양소가 지금 부족하니까 어떤 영양소를 투입해 줘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흔히 배 아픈데 감기약 먹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증상에 맞는 대처를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꼭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는 아실 필요 없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정도 내용만으로도 훨씬 더 올해 농사에 대처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 잘 기억하셔서 올해 농사는 작년보다 훨씬 좀 풍성한 수확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농사지식 두 번째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